이병철 변호사가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썩었는지 생생하게 증언을 했는데요. 수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는 상대방 기업 회장이나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내사니까. 그걸 들고 나와요. 그래서 어느 로펌으로 가요. 그 기업에 연락을 해요. 당신 와봐. 당신 지금 내사하고 있어. 중수부가. 내가 막아줄게. 돈 들고 와. 이거 국정농단이죠. 이거는 범죄죠. 네, 그래서 조폭과 같은 범죄단체, 범단으로 이거는 조져야 된다고 그건 또 상상을 말씀드려요. 못했네. 제가 이름까지 역대 대검 중수부장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2부장, 3부장 이런 자들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판사 단계로 넘어가면 또 이제 정관 판사가 예. 이제 옷 벗고 나오면 예. 그 재판하고 있는 예, 거. 예. 재판 받고 있는 그 회장님 피고인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내가 당신 집행유예로 풀어줄게. 그럼 또 들어주고. 들어줘.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더러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런 그렇지. 범죄 카르텔인데 전관예우 폐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면 아래 구독 버튼 세게 눌러주세요. 자, 시대의 연가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때 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녹화한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이병철 TV 사이다도 연휴 때 많이 나왔죠? 연휴 때는 그래도 평소보다는 적던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연휴 네, 때는 네.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특집으로 시리즈로 예. 검찰개혁 또 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시리즈 뭐 트럼프 뭐 조지는 시리즈 이렇게 올렸더니 근데 어쨌든 간에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저는 이병철 변호사님 시대의 예언가 그랬는데 이번에 녹화하면서 보니까 화백님이라고 불러드려요. 네. 많은 애청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냐고. 이거 보통 그리는 수준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네. 네. 원래 화가가 꿈이셨다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죠. 예. 그래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가 뭔지를 잘 알죠. 그래요. 오늘 박성재 영장 기각된 것부터 먼저 좀 네네네.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전에 이렇게 우리가 뵀었다면 박성재 어떻게 됐을까 여쭤봤을 텐데 혹시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 안 했어요. CCTV 때문에. 그렇죠. 엊그저께. 예. CCTV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CCTV가 딱 공개가 됐는데 기각이 됐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래서 어제 새벽 한 2시쯤에 그 기각도 그 뉴스 자막이 뜨길래 약간 띵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제가 바로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 분석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예. 이제 우선은 그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하고 이게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둘 다 CCTV니까. 예. 네, 예. 그러면 그 한덕수 영장 기각된 게 8월 20 며칠이거든요. 예. 네. 이제 첫째는 저는 궁금한 게 그 법정에서 비로소 공개된 그것도 재판장이 촬영 허가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된 그 CCTV를 보고 너무 국민들이 이제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한덕수는 뭐 거의 윤석열 수계 밑에 김용현 한덕수가 총지휘하는 예.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장 심사 때 들어갔으면 그것도 기각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들어갔느냐, 첫째.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언제 확보했느냐, 그게 궁금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그거는 경찰에서 국수본이 이미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CCTV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수본에 제공한 사람은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취재 내용이.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서 특검으로 그걸 다 넘겼을 텐데 그게 왜 8월 말 그때 영장실질심사 때 정재욱 부장판사거든요. 예. 한테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의문이 있고 제출이 됐는데도 기각했다면 그 정재욱 판사는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은석 특검이 또 다시 청구하면 또 100% 나올 텐데 그 다음날 바로 불구속 기소 때려버리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어쨌든 조은석 특검 쪽에서 브리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CCTV를 언제 우리가 받게 됐고 국민들이 알게 되신 그 설명을 해야죠. 국민의 알 권리가 너무나 지금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어제 기각됐지만 다시 재청구하겠다. 예. 예, 보완해서. 자, 그러면 기각 사유를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재욱 부장판사가 8월 말에 그 한덕수 기각했을 때 사유도 굉장히 길었어요. 짧게 안 하고. 그때도 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내란 방조라는 걸로 넣었는데 예. 그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내란의 그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예.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썼는데 구속의 상당성 필요성이 뭐 불충분하다 등등 또 이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을 하고 움직였는지 그 다음 이제 밑에 법무부 실국장들한테 지시하고 등등 또 회의 소집하고 했던 것이 위법한 것인지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이제 후행적인 그 실국장에 대한 지시 전에 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애매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할 수가 없거든요. CCTV를 보면. 박성재 장관이 거기 있잖아요. 그 CCTV 네. 안에 한숨 쉬는 것도 나오고 문건을 들고 읽어보는 것도 나오고 메모하는 것도 나오고 처음에 그 몇 명만 있는데 윤석열이가 바로 그 발표하려고 나가는 거를 붙잡는 장면 그게 박성재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발표하고 하면은 이건 100% 위헌 위법이라는 걸 아니까 붙던 거지. 그렇죠. 법률 전문가 중에 예. 전문가니 프로 중에 프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우정 박성재는 프로 중에 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100%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절차적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아니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핵심은 저는 그 판사가 이게 좀 아직 부족하다는 거는 이 들고 있는 문건 내용이 뭐냐. 예.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 정확히 공개는 안 돼 있죠. 그런데 또 제가 여러 기자들이나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확실한 거는 그 윤석열이가 발표한 계엄 선포문 그거는 문건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계엄 포고령이거든요.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잖아요. 그 CCTV에 문건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다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이가 발표한 계엄 선언문하고 그 계엄 포고령 둘 다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엄 포고령이 확실하게 위헌이거든요. 왜? 국회를 정지시켜라. 예. 정당을 정지시켜라. 다 잡아들여라. 뭐 의사 전공이 처단해라. 이제 그게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의 계엄 선포문 그거는 그 문건이다 하는 거는 다 확인됐어요. 그것만 봐도 그건 위헌이거든요. 왜? 그 내용은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예산도 통과 안 시키고 또 장관 검사들 막 탄핵하고 그래서 반국가 단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자체가 위헌이죠. 전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반드시 재청구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거는 저는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또 이미 구속된 이상민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 진술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 위헌이다 위법성이다라는 거를 인식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기각결정문에 지금 돼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청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청구 해야죠.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또 될까가 궁금한 게요. 이번에 영장 기각한 박정호, 한덕수 영장 기각한 정재욱이 또 한 사람이
남세진 그 여자 남세진도 있고 분하고. 이정재가 있어요. 네, 이정재. 네. 이 수원 피플이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계속 아주 불리한 판결만 했던 이자들을 그대로 지기현이가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영장 전담 판사로 네,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 조의대에서. 그러면은 다시 영장 청구한들 이자들한테 또 다시 갈 텐데 박종원 아니고 다른 놈한테 가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기각하고 저는 한 묶음이라고 보고 전체를 같이 보는데 그때 재청구했으면 100% 나왔을 거예요. 문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이제 엊그저께 공개된 한덕수 그 CCTV, 한덕수는 너무 확실하게 CCTV에 나오잖아요. 그 움직이는 게. 네. 그거를 그때 첫째 정재욱 부장판사한테 제대로 넣었느냐. 둘째, 만약에 재청구를 이제 한다면 그거를 더 확실하게 보강해가지고 넣었어야지 왜 그 다음날 바로 불구속 기소야라고 했는지 또 계속 그 다음날도 쓸데없는 막 변명이나 하고 저는 둘 다 의심합니다. 판사도 의심하고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의심하고 특히나 이제 조은석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란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 그자들 상복 시위했잖아요. 재판정 와서 추석 전날. 예? 그 김건희 특검은 40명은 또 뭐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징계를 때려야 돼. 그래서 기강을 잡아야지.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올렸지만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이제 어제 그 재판정 가서 뭐 열심히 하는 척 했던 그 파견 검사들, 그자들이 기각 영장을 청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글쎄 그것도 의심이. 둘 다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놈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되게끔 노력을 안 한 그렇죠. 것은 아닐까. 그렇죠. 이놈들은 뭐 번화만하고. 서로 눈치껏 그냥 판사 검사가 우리가 다 개혁 대상이고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돼가지고 내란 정식 대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더 강력하게 나서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얼마나 답답하시면. 특검은 또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재 검사가 집단 행동을 하고 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이 있는 거죠. 그 특검이 수사에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임원정 그 동부지검장 그 마약 수사. 그것도 지난 50일 동안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 임원정이 네가 잘났으면 네 혼자 해. 완전히 태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요일 날 얼마나 답답하면 그 공개적으로 이거를 질타를 하고 뭐 백혜룡 경정을 투입하라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실 게 아닌데 그럼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는 하죠. 그렇게 해서 네. 마치 대통령이 한 것처럼 얘기 나왔는데 저는 지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백혜룡 경정, 임민정 검사장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렇죠. 서로 나는 거기 불법 단체니까 못 들어가네 어쩌네. 있을 수 없는 거죠, 공무원이.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진짜 그거는 본인의 인사권자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아무리 그렇게 보면 그러면 지만 잘나고 다른 사람은 그렇죠. 못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공개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또 법무부 장관을 좀 질타를 하잖아요. 또 법무부 장관은 계속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무무님께서요. 한덕수는 그러면 영장 재청구 가능한가요? 그게 진짜 그 댓글 중에 압도적으로 그게 많더라고요. 예. 그 이제 해결책을 항상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CCTV가 공개된 그거는 이제 내란 관련제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내란 방조를 했지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지난번 영장 청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이거는 좀 법리적인 건데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덩어리예요. 예, 내란 방조라는 죄명을 걸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걸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다 이거죠. 이거는 별도로 또 하고 이걸 못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재판에서 제목이 좀 이건 달리 해야 되겠다 하면은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걸 공소장 변경이라 합니다. 예.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 지금 CCTV를 보면 윤석열 수계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이제 작전 짜고 지휘하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예. 그 다음에 한덕수도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CCTV 보면,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범죄 사실이니까 현재 재판에서 공소장을 제목을 변경하는 걸로 해야 되고 이걸로 재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냐?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 이진관 재판장, 이 한독수 막 질타하잖아요. 당신 국무총리인데 시민이 무장한 그 병력하고 대치할 때 당신은 뭐 했냐? 정확히 찍었죠.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6개월 내에 끝나도록 돼 있으니까 한 5개월 후 내년 한 3월 달 정도에 선고한다 보면 그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할 때 법정 구속한다 해서 거기서 수갑 채우는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이도 재차 재구속을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범죄 사실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재차 재구속된 거 보면 체포 방해했다. 이제 그거 빼고는 한독수하고 공통입니다. 자, 국무위원들 오는 사람들 이제 나머지는 맞고 이제 최소 11명인가요? 그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했다. 윤석열. 예. 그런데 CCTV 보면은 한덕수도 똑같잖아요. 전화도 하고 김용현이가 내면. 네. 그러니까 한덕수도 요거 바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적용한 게 이틀 후에 공문서가 없네 해서 강의구 실장이 와가지고 한덕수 사인도 받고 김용현 국방장관 사인 받아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사후에 가짜로 만들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 한덕수는 사인까지 했으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걸 폐기해라. 폐기해라고 요청한 거는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도 이걸로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성재 재청구를 하면 나올 가능성은? 그거는 무조건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국민을 보고 가야지. 근데 저희는 정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발등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조의대 탄핵, 직위원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하면은 지금 이게 뭐가 바뀌나요? 일단 직위원이 직무라도 정지를 좀 시켜야. 그러면 재판이 다른 사람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리겠죠. 뭐 재판장 심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판사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 그거는 민주당이 결정하면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당연한 거니까. 그럼 직무는 바로 정지되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실익이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직위원을 폐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실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직위원회를 계속 맡겨놓으면 직위원회가 공소기간이나 무죄나 또는 뭐 징역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때릴 가능성이 예.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사가 온다고 그 위험이 제거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 그렇게 직위원 같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진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민주주의자다 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판사를 딱 찍어가지고 그간에 딱 우리 편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직위원 탄핵시키고 전담재판부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또 빨리 하든가 뭐 전담재판부 뭐 특별재판부 말만 무성하다가 또 없었죠. 뭐 대책을 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직위원 재판부 거는 저는 직위원회가
아니, 본인 죽을 짓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난번에는 죽을 짓을 했지만 또 하면 한국에 못 살아요,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지기현이한테 더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술 접대 이런 것도 또 구체적으로 나왔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12월 달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때리겠습니다, 빨리. 또 윤석열 쪽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재판을 밀고 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잘 하겠다는 사인으로 저는 읽었어요. 다른 사람 와서 시간 끌고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아 근데 직연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거 알면서도 박정호, 정재욱 이런 자들이 지금 그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뭐 다른 판사 온다고 뭔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시끄럽게 내란 특별재판부 한다, 전담재판부 한다, 칼을 꺼냈으면 해야 되거든. 그 씨가 없어지잖아요, 또. 왜? 이거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러니까 진짜 위헌 때리면 이거 완전히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 무효가 돼. 그것도 겁나고 또 시간도 더 질질 끌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튼 빨리 영장 다시 청구해서 무조건 일단 박성재 해야죠. 구속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일인데. 다시 정리하면 시청자들께 박성재 그러니까 오늘 저는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완해서 박성재 다시 영장 청구하겠다. 둘째, 한덕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 윤석열과 똑같은 윤석열을 재구속시킨 그 범죄 사실과 똑같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CCTV에 더 정확히 나와 있으니 한덕수도 재구속시키겠다. 이거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 연장으로 오늘 윤석열이가 왜 갑자기 또 조사받으러 나오냐. 그러니까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동안에 콧배기도 안 베던 윤석열이가 오늘 나온 거 네. 박성재 기각하고 연관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연관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오면서 그 속보를 보고 윤석열이가 무슨 마음이지? 그리고 둘째, 이제 오늘 아침 일찍 그 내란 특검에서 집행하라고 예. 갔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뭐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체포영장은 10월 1일 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예. 거거든요. 우리 2일 날 집행하라고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외환지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러면 이제 박성재 기각이라는 변수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이가 마음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객였는데. 예. 어차피 사형 무기인데. 뭐 외환죄 그거 뭐 객이든 말든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이제 추석 바로 직전 날 백대현 부장판사님 예. 그 2차 재판. 예. 예. 거기에 또 보석 신청도 했는데 박살나고 기각됐잖아요. 또 지기현 재판도 당신 안 나왔네? 바로 그냥 보석 기각. 그러면 자기는 여태까지처럼 나 안 가 하는 게 일관된 거잖아요. 예. 나온다고 해서 뭔가 형량이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온다고 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는 강력하게 집행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할 거라고 진짜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는 진짜 그 특공대 예. 그 교도관 예. 예. 그분들이 한 명만 들어가도 바로 제압합니다. 그 진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데 그걸 간파했군요. 이번에는 그렇죠. 진짜로 할 거다. 이제 오늘은 진짜 한다 너. 자 투입. 자 끌어내. 그러니까 나와야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윤석열 이 자식이 아이고 이번에는 진짜 끄집어내겠구나. 거기다가 또 이 조은석 특검이 오늘 새벽에 박성재 이거 영장도 기각된대. 국민들한테 바가지 욕을 먹을 예. 거야. 또 화가 나 있을 거다. 그럼 윤석열이 내가 또 객이다가 내한테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나. 저도 그게 무서워서 지발로 걸어 그죠?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님도 사람이니까 한덕수 영장도 기각돼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의심도 많이 받고 또 오늘 새벽에 박성재도 저렇게 됐어?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도 욕을 먹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윤석열이라도 끌어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내란 특검에 출석했는데 어떤 조사에 집중할까요? 그 외환 외환 관련된 북한 거? 그 무인기 그 공격 유도 예. 일반 이적죄. 저는 외환 관련돼 가지고 오늘 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충분히 조사가 다 됐을 거고 뭐 제대로 뭐 기초조사 안 했겠지만 근데 외환도 일단은 지금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새로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한번 진술이라도 이렇게 받아 놓으면 네.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있죠. 그런 네. 생각이 들던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반드시 이 끌고 와서 뭐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또 그게 필요한 것은 이 외환 관련해서 그 무인기 드론 이 작전 그 했던 김용대 씨인가? 예. 그 양반 작전 구속영장 기각됐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윤석열 본인의 어떤 그런 조사가 첨부가 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 12.3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번에 이제 CCTV 영상 공개된 거 보고 국민들이 정말 이제 진실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CCTV 영상 공개가 앞으로 진행될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작년 12.3 내란이 터지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큰 어떤 변곡점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 결정한 거 4월 4일 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가 구속된 거.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큰 변곡점이라면 CCTV 공개는 그 못지않게 큰 이 사태의 질적인 변화를 왜냐하면 국민들이 눈으로 너무 이제 본 거죠. 이자들이 이 국무위원들 이 전체가 그래서 그 박성재 그 어제 그 이 조원석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그 기사들을 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청구서 내용이 좋아요. 이자들은 박성재 포함해서 이 국무위원들은 공모 공동 정범이다라고 돼 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는 내란 방조로 애매하게 그랬거든. 근데 CCTV를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공동 정범이야. 예. 방조범은 징역 2년, 3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요. 공동 정범은 무조건 20년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는 법리 적용을 한 거죠. 그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CCTV. 예.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사태는 이제 전 국민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진짜배기, 예, 진짜배기로. 예. 그런 차원에서 질적인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조태용 그 예. 국정원장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이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정진석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부는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그거는 뭐 비상입법 기구 예산 그 차단해 예비비 만들어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호와의 통화, 당에서 표결 방해 이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CCTV가 이제 하느님이 도와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으니 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원석 특검도 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CCTV 영상이 어쩌면 거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CCTV 영상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확보한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민들이 그 진상을 다 볼 수 있게끔 결정을 한 그 재판부도 참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진관 재판장님이 진짜 큰 거 한 거죠. 그 이진관 재판장은 그 공개도 공개지만 한덕수한테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게 한 방에 핵심을 뚫고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당신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엉뚱한 얘기 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딱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 판사는 좀 믿을 만하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관 판사님 그 질문을 조금 제가 더 해설을 하자면 지금 뭐 한덕수는 뭐 국무회의 어쩌고 저쩌고 뭐 국무회의는 그날 저녁 한 9시, 10시 뭐 요때잖아요. 11시 고전.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이 물은 거는 그것 말고 공수부대가 국회에 난입하고 무장해가지고 시민과 대치하고 했던 그 12시 그리고
이제 계엄이 해제 표결이 난 1시 그 사이 그 절체절명의 나라의 운명이 진짜 걸려있는 그때 당신이 뭐 했냐. 그렇죠. 그걸 물은 거잖아요. 예. 예.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싸웠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면 그냥 변호인 통해서 의견 그 말씀과 그 답변으로 그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끝났어요. 그 재판장이 너는 끝났다. 그걸 보고 참 제가 놀란 게 이승환 재판장이 정확하게 질문하는 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덕수 답변하는 거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본인도 모르면서 하는 거였어요. 한번 그때 보실까요? 한번 봅시다.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뭐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저 판사 앞에서 저걸 보면서요. 저는 특검 그 점을 아쉬운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합니까? 지금 마치 어떤 거냐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니 발각이 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흉기로 찌른 사람을 단순 절도로 기소한 거하고 똑같아요. 강도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렇죠. 한덕수가 정말로 막으려고 했으면 국무위원들 참석을 못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참석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고. 그리고 문건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저번이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건 가지고 이상민하고 실실 쪼개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거야말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때 엉뚱한 혐의로 저기 해가지고 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제 국민이 다 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새로 영장 공소장 청구해야죠. 변경은 100%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 이제 하나의 덩어리인 내란이라는 범죄 예. 사실이니까. 공소장 변경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변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걸로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걸로 영장 청구는 안 되고 별도의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을 시키려면 예. 이걸로는 안 돼. 이거는 이 재판장이 이제 그럼 진행하는 뭘로 거고. 구속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를 재구속시켰던 그 새로운 사실이 내란 수계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국무위원들 이제 못 오게 만들고 했던 그 심의 의결권 침해, 직권남용, 그 다음에 며칠 후에 허위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그 폐기해라, 공용서류 손상죄, 이걸로 윤석열이가 재구속된 것처럼 한덕수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또 저는 비판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편, 저거 편 없어요. 검사는 다 의심해야 돼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8월 20 며칠 그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 실질 심사할 때에 이미 저 CCTV는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봤는데 왜 내란 방조로 그러냐 이거예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하면 되는 것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라는 게 그 기각 사유에 보면 판사가 쓴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백혜룡 경정 임은정 검사팀의 파견을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백혜룡 경정은 그 합수단 자체가 불법이니까 나는 거기서는 일 못한다라고 하고 또 임은정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진짜 둘 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두들겨 패버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예. 그리고 두 개의 수사팀을 또 그냥 병존하겠다는 거잖아요. 백혜룡 투입된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무슨 국가 조직도 아니고 좀 한심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법률로 국민이 명령을 했어요. 이 마약 관련된 수사 외압, 그것은 김건희 특검법의 16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 특검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뭐 임원정 동부지검에서 할 게 아니고 법률에 명령이 돼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다른 일도 많지만 일단 또 동부지검에 그전에는 대검에서 뭔가 또 돼 있었고 그게 임원정으로 지휘권이 넘어왔는데 다른 거 한다고 너무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일단은. 그런데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백혜룡 경정에 대한 경찰청 상부 간부들의 외압,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그냥 해야만 법에 맞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마약, 그거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계속 해야죠. 그런데 지금 백혜룡 경정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은 일리가 있거든요. 왜? 이 수사팀은 본래 심우정 검찰총장 때 만든 거예요. 백혜룡 경정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내용은 말이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나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백혜룡 경정 보기에는 지금 거기 가 있는 놈들,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구속시켜도 시원찮은 놈들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죠. 일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용은 맞는데 방식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게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진짜 질타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법무부 장관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심이 가는 검사들은 뽑아내야죠. 그 수사팀을 제대로 만들고 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지금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하고 백혜룡 경정하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비치니까 막 그 지금 보수 매체는 신났어요. 신났지. 봐라, 막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또 공식적으로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발표한 거는 기존의 대검에서 만든 그거는 유지하고 문제 없다. 백혜룡 경정 투입 때에는 별도의 또 팀을 만들겠다. 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아니 뭐 어떻게 나누죠? 저는 좀 약간 좀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혹시 그 방법은 없을까요? 마약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고 백혜룡 그게 제일 좋은 거기 거죠. 수사관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수사 결과 또 저는 신통치 않다고 봐요. 왜? 아니, 지금 합수단에 소속돼 있는 검사나 이런 자들 가운데 백혜룡 경정이 보기에도 저놈도 한패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은, 검사들은 경찰 알기를 진짜 우습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50일간 저도 이 마약 수사 이게 왜 진도가 나간다는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뭐 소환 하나를 했다는 게 없었어요. 예. 저도 이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이제 동부지검에 이제 그 검사들한테도 또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말을 잘 안 하려 하지만 뉘앙스가 이거예요. 검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임은정이 지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 잘났으면 네 혼자 해라. 이 왕따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죠.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의 이 저항이라는 거는 제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다, 얘들은. 예, 딱 그러니까 뭐 요소에서 지금 이 반개혁의 책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유예기간 1년 동안. 어젠가요, 그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라는 자, 그
대북 송금 뭐 이화영 부지사 그 뭐 변호인의 뭐 김현지 실장이 거기다가 개입했다. 김현지 또 또 끌어붙이잖아요. 끌어붙여가지고 엉망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는 거죠. 이제 두고 보십시오. 진짜 모르는 캐비넷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에서 막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욕설하고 뭐 한심한 새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다 어떤 의도가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냥 깽판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차피- 명분은 없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는데 그렇죠. 같이 죽자.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관봉권 띠지도 예. 그 핵심적인 거는 파지도 못하고 제일 핵심이 최재형 건방진 검사가 턱 이렇게 마이크 친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예. 한두 가지 좀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한 거 봤는데 대체로 이제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야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ARS 조사 기준으로 국힘이 49.2 아니 야당이 49.2 여당이 47.3 여론조사 꽃 조사인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지금 여론조사 민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은 또 그 뉴스공장에서 예. 하는 거고 또 거기는 사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다른 여론조사보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2% 차이로 뒤집어졌다. 이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민심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느끼는 게 20대의 민심 변화가 너무나 급격해요. 우리 애들 3명이 20대라서 아, 우리 애들 3명은 다 그냥 중도거든요. 예.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데 애들 얘기가 그래요. 급격하게 바뀐다. 지금. 저는 특히 서울 민심은 부동산 폭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진짜 이렇게 요즘에 뭐 진짜 그 동네 호퍼집에도 사람도 없지만 전부 다 하는 말이 집값이거든요. 예. 집값이 뜨는 일부, 그거는 뜨니까 좋다고. 나머지는 전부 폭발하죠. 또 똑같은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반복이다.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집값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혜택 보는 자는 국민의 5%밖에 안 됩니다. 5%. 95%가 국민이 이제 민주당을 막 맹비난하는 게 지금 제 귀에 막 그냥 들려요, 지금도. 그게 특히 서울의 민심에서 여론조사 꽃에서 그게 나왔다. 저는 여론조사 꽃이 이것을 발표한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정신 차려라. 경각심 주제. 네. 그리고 생활 물가도 전혀 안 잡혀요. 부동산 관련해서 일단 오늘 정부가 세 번째 대책 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냈습니까? 예, 제가 못 봤네요. 발표했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데 16일 내일부터 네. 15억 원 수도권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현행 6억 원에서 더 줄이기로. 그리고 그럼 금액은 안 나왔나요? 6억에서 이게 이제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아, 네, 25억 초과하면 2억. 네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출 규제가 일단 가장 큰 핵심 대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지난 6월 27일 그 6억 대출 규제. 예. 제가 그때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효과는 석 달, 넉 달 정도로 끝난다. 예. 정확하게 넉 달 되니까 폭발하잖아요.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띄우기 강력 단속한다. 예, 이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는 항상 해야죠. 담합해가지고 집값 띄우는 거는 그건 범죄니까. 예. 진짜 그런 식으로도 했더라고요. 친척한테 이렇게 20억짜리 집을 22억인 것처럼 계약해놓고 나중에 취소해 버려가지고 그렇죠. 마치 22억에 거래된 것처럼 해서 한 5천 더 받고 팔고. 그렇죠. 이제 그런 짓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에 미쳤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이런 거 일하지 않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서 될 게 아니고 해결책을 내고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러다가는 일본이 옛날에 뭐 미국 그 퍼라자 합의 이후에 장기 불황처럼 그거 제가 다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형국은 일본 1985년 미국이 그때도 일본 조져가지고 환율을 확 그 일본 엔화를 2배로 올려버리고 지금도 환율 문제고 또 일본의 그것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엄청 하다가 6년 있다가 일본 정부가 방치하다가 그냥 폭발 이제 거품이 꺼져서 지금까지 개판됐어요. 일본이. 그 형국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저는 정말 경제팀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주마가 안산이야. 그저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 양반. 아니 지난번에는 주식시장 뭐 무슨 PER, PBR도 몰라갖고 헤매더니 이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금액으로 뭐 하는 거는 문제 의식을 무슨 장난합니까? 장관이라는 자가 그 경제부총리가 뭐 평론가예요. 무슨 세미나를 나왔어요.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민감한 집값 문제 95%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막 안산으로 하니까 아니 저것들이 전부 강남에 아파트 있고 투기꾼들이니까 저 모양이다. 다 지금 그렇게 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정권이 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말 우리 국민은 이 나라에서 윤석열 때문에 힘들고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의 윤석열 때문에 힘들고 완전히 하는 짓이 꼭 윤석열 같은데 일단 이 중국하고 이거 진짜 싸우자는 겁니까? 또 뭐 장난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대처가 저는 중국도 공산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미국은 트럼프 독재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및 중국 당국이 대처하는 거는 정말로 잘해요. 정말 힘을 보여줄 때는 힘으로 탁 보여주잖아요. 희토류, 수출 금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힘이 있는 자한테는 바로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제퍼리 삭스 교수라고 경제학과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제퍼리 삭스 교수가 지난주에 제가 항상 미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는 지가 불리한 거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다 달라진다. 봐라 중국한테는 저는 중국한테 또 꼼짝 못하고 납작 엎드릴 거다. 엎드렸잖아요. 또 시 주석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또 브라질을 그래 조지다가 브라질 커피가 압도적으로 미국에 수입을 하는데 아침에 시민들이 마시는 커피가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미국부터 생활 물가가 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정권을 뺏긴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는 브라질 룰라한테 전화해서 존경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그러니까 트럼프 이 거래 기술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거죠. 일본처럼 덜렁 안 해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제가 대처를 잘한다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평화상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매우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지가 또 평화상 받고 싶으면 이제는 남북 문제 푸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죠. 내년에 그러니까, 또 해야 되니까. 네. 내년에라도 도전하려면 네. 남북 문제 평화 이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그거는 오롯이 이번에 트럼프 못 받은 게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참 오롯이 지적인 게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 그 국회에서 예. 그 연설한 내용 중에 하나가 탁 재밌던데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제 뺏겼잖아요. 베네수엘라에. 그것은 작년의 성과로 한 거다. 지금 내가 이거 다 해결했잖아요. 내년에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남북 문제도 열심히 하시겠네.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는 풀리긴 풀린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스라엘 하마스는 또 오지도 않았어요. 30개 정상 뒤에 들러리만 서고. 네, 뭐 트럼프야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제가 참 한 가지 꼭 예.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제 좀 희망을 갖고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트럼프가 예. 벌인 예. 관세 전쟁은 제가 여러 번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 현찰 내놔라 뭐 우리 통화수합 요구해라 뭐 안 받아준다 5월 달부터 제가 다 100% 예언을 해왔어요. 내년 2월 달 우리나라 설날 되기 전에 트럼프 이 관세 이 전쟁은 본인이 포기합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좀 아시고 안심하셔도 된다. 왜? 첫째, 미국 판사들이 완전히 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지금 예, 1, 2심 예. 트럼프 패소 그게 12월 말까지 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주방위군 투입하는 것들도 그 뉴스에 보면 LA 연방 판사예요. 그리고 저 포틀랜드, 오리건주 트럼프가 임명한 여자 판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시카고 있는 아이오와 거기도 트럼프가 임명한 여자 판사님의 페리에 여자 판사님들이 그냥 주방위군 돌아가. 예. 그러니까 다른 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됐고 이거 지금 내하고 장난치는 거야. 돌아가. 그러니까 판사들 한국 판사들 진짜 좀 배워야 됩니다. 미국 연수는 왜 갑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 사법부가 그렇게 조지고 있고 둘째 미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입 물가가 이제 막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데 포스코 철강에다가 50% 때리니까 미국은 전부 철로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모든 게 통조림 캔까지 가격이 급등해요. 이게 서민들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거 못 버팁니다. 거기다 이제 그것을 대변하는 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 교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거만 교수, 뭐 스티글리츠 교수 이런 분들 워낙 유명한 이분들 트럼프 저거는 공격하잖아요. 아주 사악한 예. 멍청한 놈이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 마지막 노벨상 발표가 노벨 경제학상인데 그 세 분이 발표됐거든요. 그 중에 두 분이 미국에 근무하는 교수님입니다. 태생은 네덜란드 이런 예. 데지만 그 프랑스 교수님 한 분 있고 이 세 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공히 트럼프 정책 이거는 안 된다. 본인들의 이론에 따를 때 본인들의 이론은 혁신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미국도 발전시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트럼프 이거는 이 혁신을 저해한다. 왜? 외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이민 와서 만든 게 미국이고 엔비디아 젠슨 황도 나도 이민 왔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지금 관세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 탄압하면 안 된다. 한국인 300명 구금하면 안 된다. 노벨 경제학상 그다음에 사업가 기업인 중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제일 스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날선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박살을 내고 있거든요. 내년 설날 전에 본인이 항복한다 이렇게. 아이고 좋습니다. 그 추석 연휴 때 트럼프 노벨상 못 받을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거 네네. 맞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우선 터뜨렸잖아요. 예. 아이고 오늘 또 그렇게 또 마지막에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